범죄 사건을 전문가의 눈으로 새롭게 분석합니다. 사건의 재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 대검찰청 아시아태평양 불법자산 몰수위원이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사건이군요. 뉴스가 많이 됐었는데 네네. 제2의 N번방 사건 이렇게 언론에서 쓰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남성 1,300명 나체 영상을 유포한 사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사실 진짜 저도 보고 경악을 했던 그러니까요. 사건인데 네네. 이게 지금 이제 신상이 밝혀졌으니까 이름을 말하면 김영준 네. 29세인데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물경 7년 7개월 동안 남성 1,300여 명과 영상 통화를 하여 부적절한 행위를 이제 하는 걸 찍었어요. 네. 그걸 찍고 녹화하고 유포해서 이제 우리 범죄에 들어왔는데 이 범죄가 굉장히 흉악한 범죄입니다. 다들 그럼요. 기억하시겠지만 네. 조주빈 사건 때문에 네네. 우리가 아동 청소년 보호법에 성착취물을 제작 반포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것이고 성폭력 처벌법에 보면 카메라 이용 촬영죄라는 네네. 걸 만들었어요. 그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의사에 반해서 그냥 반하지 않는 영상물을 찍고도 그게 또 유포될 때 의사에 반하면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그거를 소지하고 있는 즉 성인의 영상물도 소지하고 있는 경우에 처벌한 3년 이하로 처벌하는 걸로 만들었고 네네.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금 고민했던 게 그럼 김영준이라는 이 친구가 최초의 범죄를 저질른 나이가 몇 살일까 고민해 보니까 21살이에요. 21살. 7년 전이니까. 그렇죠. 약 8년, 2013년에는 21살 예. 그 정도 그러니까 됐겠네요. 21~22살인데 그때부터 어떻게 이런 범죄를 태연하게 8년 그리고 동안. 8년 동안 이게 영상물이 27,000개에 가까운데 제가 언론을 쭉 찾아보니까 이게 27,000개가 이게 메가바이트 그러니까 이렇게 영상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네네. 5.5 테라바이트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하네요, 정말.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 가장 큰 게 1테라바이트 정도 네네. 가니까 그게 사실상 5개 정도 돼야 되는 거고 이거를 유혹하기 위해서 부적절한 여성들의 동영상도 45,000개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을 여성으로 좀 속이고 남성을 유인한 그런 예. 전형적인 케이스인가요? 이게 네. 어떻게 이제 제일 처음에 됐는가 하면 네. 이거 참 국민 여러분 절대로 이거 하시면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긴 그냥 제대로 하시면 되는데 좀 부적절한 게 랜덤 채팅 앱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실 저는 이것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좀 스크리닝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아동 청소년에 굉장히 유해한 채팅 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크리닝을 하자는데 그걸 이제 방송통신시민위원회 이런 쪽에서 사실 여러 개 안 되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 건데 플랫폼이 워낙 네, 작다 보니까 채팅 앱에서 여성 사진을 빵 올려요. 그러면 관심이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면 채팅을 하는 거예요. 저 승지연입니다. 네네. 저 관심이 있어요. 네. 이러면 그쪽에서 이제 채팅을 하다가 좀 친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영상을 찍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같이 이제 영상을 같이 보는 거죠. 네네. 보면서 이제 여기서 부적절한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특정한 어떤 모습을 하고 싶다 하면서 먼저 자기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여성의 부적절한 동영상을 네네. 하는데 이 김영준이라는 친구가 얼마나 좀 이렇게 계획적인지 그 입의 모양을 맞추는 거예요. 제가 지금 보이는 그 시청자분들이 제가 마스크를 쓰고 못 보여드리겠는데 네. 제가 안녕하세요라고 하면 이 안녕하세요라는 목소리를 우리 저 앵커가 그대로 따라 그러니까 립싱크 하듯이. 예. 네네. 그러니까 립싱크 하듯이 그렇게 하면서 목소리까지 변조. 그러니까 남자인데 어떻게 여성으로 이렇게 위장을 잘 했을까 당시에 궁금했었어요. 목소리 변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성에게 이제 이 남성은 속았고 네. 그 여성이 먼저 그런 부적절한 영상을 보였으니까 자기도 그 영상을 찍는 게 7년 7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래서 남성의 1,300여 명 피해자만. 1,300여 명의 영상물만 27,000개. 그리고 피해자 중에는 말씀하신 것 중에 아동 청소년들 31명? 39명이 지금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사건이 언제까지 이렇게 반복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아동 아이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요. 말도 못하고 또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신고를 말씀하신 것처럼 8년이나 됐는데도 어떻게 신고를 안 하고 있었을까요? 주로 피해자들이 남성이어서 그랬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남성 젠더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그런 말 하거든요. 저희들 공무원이 업자들한테 돈 받아 먹으면 그 다음부터 업자들의 종이 되거든요. 네, 그렇겠죠. 그렇게 해서 업자가 얼마나 저를 미친 듯이 쪼개겠어요. 야, 받았지, 했지,
야, 협박하면서. 네. 똑같은 거예요. 제일 처음에 유혹에 빠뜨려져서 제가 한번 부적절한 영상을 빵 보내면 그때부터 저는 거기에 노예가 된다. 그래서 여기도 가장 이 친구가 더 나쁜 게 보통은 그렇게 영상물이 가면 당사자에게 협박을 하거든요. 이 영상물을 다른 데 뿌리겠다. 네네. 그러니까 얼마의 돈을 달라. 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친구는 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돈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영상을 더 찍게 만들었어요. 아, 계속 영상을 계속 보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영상을 유포하겠다, 판매하겠다, 협박하겠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더더욱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인간 존엄에 반하는 굉장히 질 나쁜 영상, 네. 인간을 동물화 영상을 시키는 사실 가까시라고 들어보셨죠? 네네. 그 친구 진짜 나쁜 애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영상물을 찍게끔 만들었는데 이 김영준도 그렇게 영상물을 찍게 만들었으니까 오히려 이 친구는 그 영상을 바깥에 퍼뜨리는 게 제1의 목적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온라인이든 아니면 그냥 일상 현실에서도 오프라인이든 간에 성폭력의 피해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네네. 실질적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나 어떤 식으로든. 근데 이번에는 좀 특이했던 게 남성들이 주로 이 김영준의 타겟이 됐다라는 상황인데 이 사건의 성격은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게 좀 저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네. 부분인데 저희들이 통념이 성에 대한 젠더는 여성이라고 피해자가 생각하는데 주로 여성이죠, 실제. 이게 네. 또 시장은 또 달라요. 시장에서는 남성들의 그런 어떤 피해 가학의 영상이 또 팔리는 충분한 시장이 공개되어 있는.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옛날과 달리 대한민국은 굉장히 적은 부분, 뭐 없거나 적다라고 보는데 네. 인터넷이라는 게 전 세계 우주 반대편에서도 이 영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부적절한 영상을 또 프레퍼런스, 그러니까 선호를 가지고 보는 사람. 오히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념 속에서 피해 여성이 아니라 그게 남성이면 더 비싸게 팔릴 수도 있는 것이고. 오히려.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의 타겟층뿐만 아니라 네. 인터넷이란 특수성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수요자인 것이고 그 수요자에게 2만 7천 개의 영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급자가 더 많지, 네. 수요자가 더 많지 네. 이 2만 7천 개의 공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게 온라인상에서 이런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이 사람들은 뭐 무기징역을 살아도 이게 이제 법 감정상은 이제 사실 피해자들 입장에서 풀리지 않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 자체도 워낙 어마어마한데다가 이게 계속 유포되고 이 사람이 구속됐지만 그 유포한 영상은 또 다 정말 회수가 되는 건지 다 삭제가 되는 건지 이게 모든 성범죄에서 항상 같은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찰에서도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 그 워딩이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 원본을 폐쇄했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우주보다 넓은 인터넷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인터넷 공간에서 사실상 이 모든 영상을 지우는 거는 저는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래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상의 범죄라는 게 우리가 통념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성폭력 범죄는 직접 그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나쁜 네. 범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달라져야 돼요. 디지털 성범죄는 보기 때문에 더 나쁜 범죄고 이게 그 사람들의 성적 유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고 네네. 이게 세상 어느 곳에서 다시금 재생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첫 번째 가해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말 이런 부분은 저는 국제적인 좀 공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당연히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네. 0101의 세상이거든요. 네. 이진법의 세상이잖아요. 저하고 앵커하고는 01로 다 쳐가 치면 달라요. 그 0101 번호가. 네. 그래서 사람의 영상이 일정 부분 어떠한 전체의 어떤 색깔이라든가 몸이라든가 보면 그 0101을 DNA로 구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영상은 분명히 부적절한 영상이라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으니까 전 세계가 그런 어떤 공동된 어떤 의사를 가지고 그런 형태의 01의 이진법 숫자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셧다운 시키는 그런데 제도를 만들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적도 어렵고 삭제도 어렵고 우리나라 그 이제 수사 역량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그 뭐 구매하고 유포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까요? 뭐 저는 네. 뭐 다 잡아야 한다라는 물론 그렇죠. 다 잡아야 하는데 네네. 이게 어차피 뭐 수사 역량의
총량이 정해져가 이제 있으니까 물리적인 기술적인 여러 가지 그렇죠. 이제 한계들이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더더욱 예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전통적인 형사 정책 때문에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제작하는 친구를 가장 높게 처벌을 해요. 이게 이제 무기 또는 5년 이상인데 네. 더 중요한 건 생태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생태계를 없애는 건 딱 두 가지예요. 광고하는 그 사람을 미친 듯이 처벌해야 돼요. 또한 시청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엄중하게 처벌해야 돼요. 수요자들 같이 처벌해야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처벌하는 걸 만들었는데 네. 여전히 광고하는 게 첫 번째 게이트잖아요. 그 게이트는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안 되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하는 친구들 더 가중 처벌하거든요. 네, 네. 제작하는 것만큼 가중 처벌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광고하는 친구들을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모르겠습니다. 성인의 알 권리라고 말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이건 아동의 성착취물이고 의사의 반하에 찍혀 있는 불법적인 영상물이라고요. 이 영상물을 분명히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분들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형량이 굉장히 낮아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 그렇습니까? 아동 청소년인 같은 경우는 소지하는 경우는 1년 이상의 징역인데 네. 정말 이게 잘못되는 영상이라고 알고 본다면 성인이라 할지라도 저는 3년 이하면 마지막에 1개월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갖고 무슨 처벌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이들 친구들이 이 영상물로 금전적 이익을 받지 못할 수 있도록 시청하는 사람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도 필요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김용준이 가지고 있는 범죄 수익이 우리가 얼마만큼인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그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는데 이런 범죄 수익도 진짜 발본세본 네. 분명히 박탈해야 되고 분명히 이 사이에서도 저는 암호화폐가 이루어졌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도 꼭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말씀 이제 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이 한 40여 명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피해자들 치료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어렵잖아요. 그건 성인 뭐 남녀 할 거 없이 성인들도 사실은 이제 피해자들 극복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고 트라우마 평생 안고 가는데 아동 청소년은 더 심할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네. 그 피해자하고 상담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피해자가 저한테 했던 말이 지금도 제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드는데 네네. 바깥에 지나가면 자기는 옷을 입은 것 같지 않대요. 아, 그 영상을 다 봤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그 봤을 자기는 것이다. 아무리 한여름에라도 이렇게 두꺼운 패딩 같은 걸 입고 옷을 서너 개 겹쳐 입고 나가도 그냥 사람들이 자기를 딱 보면 그냥 나는 옷을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친 그런 생각이고 남이 웃으면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를 보고 웃는 듯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서 정말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내가 실수를 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더더욱 그 영상의 강도는 강해지고 아까 제가 눈덩이처럼 계속 불어나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네. 그 마지막 모습은 정말 이걸 보는 순간 내 인격이 말살되는 정도가 되니까 그건 분명히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영상이 혹시나 흘러서 누구의 저희들이 말해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다크웹 말고 딥웹이라 그래가지고 네네. 특정 SNS에 URL 치고 들어가는 걸 거기서 그런 걸 미끼로 보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좀 신고하셔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저희들이 아동이 실종됐을 때 앰버 얼러트라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집중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라 이렇게 뭐 어떤 아이가 딱 빠졌을 때 저 실종됐을 때 백화점의 문을 셧다운 닫고 한 10분 아이들 찾듯이 네. 이런 경우에서도 정말 아동 청소년의 영상이라면 네.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신고하고 무조건 나왔을 때 그 영상을 같이 지워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